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롤스라는 이 정치 철학자의 정의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 정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을 설계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리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다. 자, 여기서 공정성으로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잘 보완해서, 그러한 약점을 보완해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롤스가 지향하는 정의의 원리다. 자,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다문화 정책, 즉 다문화 사회를 위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이 다문화 가정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여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롤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클 왈저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롤스가 공정한 절차라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마이클 왈저는 그 위에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다양한 공동체의 색깔을 입혔어요. 왈저는 다문화 사이가 갈등 없이 유지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을 참아주는 것을 넘어선 두꺼운 관용과 다원적 정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 의미를 더 깊게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이 마이클 왈처의 이 관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원적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과 두꺼운 관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마이클 왈츠가 이야기하는 다원적 정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논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클 왈츠의 이 다원적 정의가 결국은 나아가고자 하는 핵심적인 방향이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 이퀄러리. 자, 이 복합평등은 그 내용을 보자면 정의의 원칙은 그 형태 자체가 다원적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근거에 의해,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배분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마이클 왈저의 다원적 정의가 지향하는 복합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단일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의 영역, 그리고 복지의 영역, 그리고 명예의 영역,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합의하고 있는 이 가치가, 그 각각의 영역에서 합의하고 있는 각각의 가치가 다르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가치는 그 맥락에서, 그 각각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A라는 영역에서는 K를 가치로 여기고 있고 B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K 다시를 가치로 여기고 있고 C라는 영역에서는 K 다시 다시를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A라는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K 다시라는 가치가 B라는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K 다시 다시라는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왈츠는 세상에 단 하나의 정의로운 분배 배분 원칙은 없다고 했어요. 돈은 시장에서 병에는 업적에 따라 복지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다원적 정의라고 해요. 자, 다원적 정의는 복합평등을 지향합니다. 자, 복합평등의 핵심은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전제를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내국인이라고 해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은 다양한 영역이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영역이 있고 명예의 영역이 있고 복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명예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복지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배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쟁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경제적 부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복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필요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복지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일정한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바로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돈이라는 가치가 복지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왈츠는 복합평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왈츠가 말한 복합평등은 복지의 영역에서 필요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설령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이 없다 할지라도 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필요라는 가치를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왈츠가 말하는 복합평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해하거나 독점하지 않고 그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온전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복합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부를. 그런데 시장이라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은 우리 그 가상의 인물을 민수라고 합시다. 민수는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이런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민수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지라는 영역에서 민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필요입니다. 필요. 즉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몸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복지라는 영역에서 민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필요, 즉 내가 현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을 온전히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죠. 자, 그런데 민수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 복지라는 영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을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복지라는 영역에서 민수가 필요라는 가치를 온전히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합평등이 실현되는 상태인데, 이와는 달리 민수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 즉 질병을 치료받을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이 이 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필요라는 가치를 침범하여 그 필요라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왈츠가 말하는 복합평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 그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합평등이다. 반면에 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여 훼손시키는 것은 이러한 복합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부유한 내국인이라고 해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내국이다, 이것은 돈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그런데 어떤 이주민이 시장에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권리, 즉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여 참여할 그런 권리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침해하는, 독점하는 전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고유한 영역에서 그 고유한 영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평등이 훼손된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왈저가 이야기하는 복합평등은, 다원적 정의가 지향하는 이 복합평등은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각각의 영역, 시장,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이런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는 그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합평등이다. 반면에 한 영역에서 우월한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침해하여 그 다른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합평등이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왈츠의 복합평등에 대해서 다소 추상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아주 쉬운 예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는 복합평등이 깨진 상태고, 내가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얘기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복합평등이 실현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왈자의 다원적 정의가 왜 그토록 혁신적이고 흥미로운지 이 대목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왈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들이 단 하나의 똑같은 잣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각 영역에는 그 영역의 성격에 딱 맞는 고유한
배분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선 것 드린 것처럼 시장의 영역에서는 그 시장의 영역에 딱 맞는 고유한 배분 원칙이 존재하고, 복지 영역에서는 복지 영역에 딱 맞는 고유한 배분 원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영역에서 그 고유한 배분 원칙은 경쟁에서 많은 부를 창출한 것이고, 복지 영역에서 그 고유한 배분 원칙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 어떠한 복지를 필요로 하느냐가 고유한 배분 원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복지 영역에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러한 고유한 배분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그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혜택이 적게 주어진다면, 혹은 그러한 혜택 자체를 누릴 수 없다면, 복지 영역에서 고유한 배분 원칙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의료 자원이 분배되는 그런 상황이 훼손된 상태이죠. 자, 이런 상태를 말자는 복합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왈자는 결국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각각의 고유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다른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왈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크게 세 가지 방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자, 삶의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 다양한 영역을 왈자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한 시장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음식, 옷, 전자제품 같은 일반적인 상품과 돈이 오고 가죠. 이 방의 주인공은 바로 자유교환이에요. 내가 땀 흘려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아주 정의로운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영역에서는 어떤 자원이 분배될 때 경쟁의 바탕을 둔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서 상품과 재화가 오고 가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그 경쟁의 과정에서 자유교환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즉 어떠한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한 사람은 더 많은 상품과 돈을 가져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적은 상품과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시장의 영역에서 고유한 배분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은 공적 인정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사회적 명예나 훈장, 학위, 그리고 높은 직위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에서는 그 사람이 남몰래 가져온 업적이나 사회적 기여도가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밤낮없이 공부한 학생이 좋은 성적표를 받고 인류를 위해 평생 연구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영역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역으로서 이 왈자는 공적 인정의 영역을 제시하는데, 이 영역은 자신이 일궈온 업적에 따라서 뭔가가 분배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 등급을 분배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에게는 높은 등급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는 낮은 등급을 제시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여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에게 노벨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학자에게는 노벨상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공적 영역에서 명예라고 하는 가치가 분배되는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성적을 받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낮은 성적을 분배한다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노벨상을 준다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노벨상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시장의 영역에서 돈이라는 가치를 분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명예라는 가치가 분배되고 있죠. 이렇게 이 공적 인정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라는 가치는 돈이 아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 분야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 공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이 명예가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적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싶은데, 박사학위라는 명예를 가지고 싶은데, 이 박사학위라는 명예를 자신의 정당한 연구 업적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그 박사학위를 산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라는 가치가 공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명예라는 가치를 독점, 전제,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왈제가 이야기하는 복합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복지 영역이에요. 의료 서비스나 기초생활비, 교육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방의 원칙은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필요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당장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배고픈 아이는 부모님의 재력과 상관없이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바로 이 필요의 원리, 원칙이라는 숭고한 기반 위에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역은 복지 영역인데, 복지 영역에서 재화가 분배되는 기준은 뭐냐? 바로 필요라는 겁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배고픔을 달랠 필요가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필요가 있다면, 그 대상이 돈이 많건 혹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건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를 내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얼마나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얼마나 현재 배가 고픈가,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연구 업적이 적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지 못한다면, 이 복지의 영역을 이 시장의 영역이나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과 공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업적이 이 복지의 영역을 침범한 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복합평등이 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왈자가 말하는 복합평등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시장의 영역, 그 다음에 명예를 다루는 공적 인정의 영역, 그리고 복지의 영역이 있는데,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얼마나 경쟁에서 힘을 발휘하여 자유로운 교환에서 경쟁에 따른 자유로운 교환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고,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는 업적에 따라 재화, 성적 등급이나 박사학위, 이런 명예가 분배되고, 복지의 영역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자유교환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냈느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느냐, 내지는 연구 업적을 냈느냐와 관계없이 당신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 필요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이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분배하는 고유한 분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지 않고 재화를 이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 영역을 침해한다든지, 그래서 이 다른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합평등이 깨어진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